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6% 빠져서 255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한 코스피입니다. 참 코스피 반등을 하는가 했더니만 도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121선 그 정도에서 지금 딱 코스피가 머물고 있습니다. 2550 정도, 이 정도 지금 머물고 있는데, 뭐 아직 뭐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여전히 뭐 상승 추세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. 오늘 외국인은 뭐 24억 매수해가지고 뭐 거의 중립 수준이었고요. 기관이 거의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. 개인이 한 3,600억 정도 샀고요.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뭐 혼조세였는데요. 살짝 오르긴 했는데 거의 뭐 변동폭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보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의 FRB 이제 금리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9월 20날, 우리 시각으로 보면 거의 목요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컨센서스는 금리는 동결입니다. 그래서 뭐 거의 99% 지금 동결 확률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동결은 유력한데 11월에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있어요. 한 지금 현재 보면 한 30% 정도 이렇게 지금 인상 확률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금리가 피크거나 아니면 뭐 11월에 한 번 정도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관심이 큰 것 같고요.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그렇게 금리 인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내년에 한 세 번 정도 인하를 해서 4.75 내년 말에 뭐 그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고금리가 어쨌든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지금 예상입니다. 그래서 내년 말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3개월 뒤라고 해도 금리가 떨어져 봐야 뭐 4.75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래 갈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갈 경우에 과연 경기 침체가 없이 이렇게 쭉 어, 좋은 이런 경제 상태가 갈 수 있을까?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의문이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뭐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S&P 기준으로 한 4,450 여기서만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다우 같은 경우도 35,000대만 오면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오는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증시에 비해서도 많이 약한데,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또 하락을 해가지고 0.57% 빠져서 7만 원 밑으로 또 내려왔거든요. 69,800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감으로 7만 원대 좀 넘어가면 여지없이 이렇게 또 쉽게 빠집니다.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또 여전히 안 좋을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3분기 실적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조 8천억 이 정도 나오는데 뭐 물론 1분기, 2분기가 워낙 최악의 이제 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낫지만은 뭐 작년 3분기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안 좋죠.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11조 가까이 나왔는데 여전히 3분기에도 영업이익 회복은 요원할 거로 보입니다. 뭐 4분기도 그렇게 뭐 엄청 좋아지지 않을 거고요. 뭐 내년 정도 돼야지 예전 실적을 지금 회복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중인데 좀 빨리 실적 개선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너무 좀 답답한 그런 삼성전자입니다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플러스를 냈고요. 가까스로 이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좀 우리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. 2차전지 쪽들이 보시면 다 대부분 많이 빠졌거든요. 에너지 솔루션이 2% 빠졌고요. 포스코 퓨처엠은 3.4%, 그리고 LG화학은 3.6%,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.6% 이렇게 빠지면서
2차 전지 쪽이 대부분 안 좋았고요. 에코프로도 계속 빠지면서 뭐 1% 오늘 또 빠졌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80만 원대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래서 2차 전지가 참 올해 많이 우리 증시를 이끌었는데 워낙 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 외에 뭐 다른 섹터들도 대체적으로 빠졌고요. 네, 오늘은 금융주 쪽도 빠졌습니다. 조금 특이사항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5% 올랐는데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소송 결과가 뭐 우리 쪽이 이긴 걸로 나와죠. 한수원 쪽 이런 이제 소송이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네, 그 외에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한 2% 정도 오르면서 요즘 최근에 유한양행은 참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사상최고가 가까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9월 15일, 네, 얼마 전에 사상최고가를 찍었고요. 네,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. 네, 그래서 지수가 또 보면 2550대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, 좀 참 답답합니다.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는, 어, 올해 사실은 좀 이렇게 코스피가 반등세를 이어갔는데, 최근 한 두세 달은 보면 이렇게 또 횡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다시 좀 박스권 장세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이게 새로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면 지금 저점이 한 2500대 정도로 보이고요. 고점이 지금 2700도 어려워 보입니다. 2600대, 2650 정도? 뭐 이 정도로 보이는 지금 그런 박스권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, 뭔가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지금 지수대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미국의 이제 페드 미팅에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지금 원하는 시나리오는 물가는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경제도 완만하게 이렇게 조금 쿨다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준도 금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게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일 텐데요.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